두 번째 내용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내용입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예, 카터 하트 선수를 결국 재계약을 했네요. 사실은 하트 선수에 대한 계약 이야기는 또 공식적으로 이제 이게 선수 계약을 아직까지는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계약을 그 2년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공식 발표되기 전에도 거의 직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구단이 이제 직접적으로 성명까지 발표를 하면서 결국 카터 하트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로 향하게 됐네요. 트라이아웃 계약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스탠더드 계약, 일반 계약이 아니고요. 트라이아웃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지켜보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12월 1일까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하트 선수가 경기를 뛸 수 있는 시점은 12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까지 이제 좀 간을 보다가 그리고 이제 12월 1일이면은 결국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트라이아웃 계약으로 지금 이제 잡아둔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 선수가 왜 이런 지금 상황이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24년 1월이었죠. 2018년 하키 캐나다 주니어 팀 성폭행 사건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연루가 돼가지고 실제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24년 1월 이게 기소가 된 시점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요때부터 막 선수들이 예? 뭐냐 그 갑자기 이제 팀을 떠나게 되고 막 그 연루된 선수들이 막 팀을 다 떠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NHL도 사실은 요건에 대해서 조사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소되기 전에도 조사를 했다 그래요. 2022년 5월에 제3자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뭐 팀 선수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랑 같은 팀에 있었던 선수들 인터뷰도 하고 관련 단체라든가 뭐 여러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사를 어쨌든 2022년 5월에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조사는 2024년 1월에 이제 결국 이제 이 인원들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 NHL 차원에서는 이제 결국 중단을 했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좀 이제 법의 심판 쪽으로 이제 넘기게 됐던 거죠. 근데 2025년이었죠. 지난 7월 24일 날 결국 하트를 비롯한 전원이 카터 하트, 엘릭스 포먼턴, 딜런 듀베, 그 다음에 캘풋 누구냐? 마지막 누구죠? 마이클 맥클라우드 이렇게 5명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듀베, 맥클라우드, 하트 같은 경우에는 뭐 NHL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던 그런 선수들이었었고요. 캘풋 같은 경우는 사실 NHL에는 조금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어쨌든 뭐 계약 자체는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요 선수들이 요 5명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연루된 인원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때 이제 이 판사가 이 마리아 카로치아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에요. 여성분이죠. 여성 판사분이 이거를 담당을 하고 결국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어떤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증거 불충분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나요? 어쨌든 뭐 제가 뭐 그런 쪽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무죄가 선언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 뒤에 결국 이 NHL 결정이 이어지게 되는데 무죄 판결된 이후에 이 선수들이랑 뭐 면담을 했다 그럽니다. 뭐 이 면담도 하고 이랬는데 선수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후회를 하고 있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리그 차원에는 어쨌든 징계를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어쨌든 이 선수들이 20개월 가까이 현재 공백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 그 부분을 감안해서 10월 15일부터 계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NHL에 복귀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징계를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징계가 결국에 공식적으로 이제 무죄가 떴기 때문에 NHL도 뭐 어느 정도는 징계를 했다라는 수준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선수들 바라보시면은 뭐 맥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은 그 혐의가 있을 때도 뭐 유럽에 가서 뛰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맥클라우드, 포먼턴, 디베풋 모두 이제 유럽에 가서 뛰었었어요. 근데 이제 무죄 결국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아방가르트 옴스크로 돌아와서 3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엘릭스 포먼턴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하키판에서 이제 뭐 손을 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뭐 NLA 돌아갔더라고요. 암브리피오타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올 시즌 뛰고 있고요. 딜런 디베랑 캘럼 풋은 아직까지는 찾는 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두 명의 선수는 FA인데 어쨌든 다른 선수들은 이미 뭐 계약을 한 선수들도 있다.
카타하트 선수에 앞서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무죄가 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사실 루머들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뭐 에드먼턴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필라델피아 복귀설. 왜냐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골리가 좀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물론 이제 블라다르시가 생각보다는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만은 필리도 어쨌든 확실한 골리가 없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필리도 생각은 있었다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필라델피아 복귀도 뭐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뭐 카타하트 선수가 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필리로 복귀는 안 됐는데 어쨌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로 결국은 가게 됐네요. 트라이아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됐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그 기획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정말 아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준으로서 이제 아무런 눈치도 안 보고 정말 마이웨이 가는 그런 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베이거스가 그 비슷한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이제 승리를 위해서 다른 시선이라든가 뭐 비판, 비난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인 거죠. 사실은 이번에 카타하트 선수의 영입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캐롤라이나도 이야기가 있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좀 이게 무죄로 뜨는 무죄 유죄에 관계없이 어쨌든 이런 혐의가 있었던 선수들은 좀 SNS에서 굉장히 큰 지탄을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는 아직까지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거스 팬들이 영입 반대 청원까지 올렸을 정도로 또 이제 팬덤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영입하지 못한 팀들에서는 보시면은 '아 영입 못해서 다행이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 심심찮게 보일 정도로 이제 요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베이거스 팬들이 영입 반대 청원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왜 대체 이러한 비판과 비난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베이거스는 이 카터하트라는 선수를 영입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리그에서 역시나 보여준 게 있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리그에서 확실히 뭔가 족적을 남겼다라든가 뭔가 예전에 뭔가 인상적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은 일단 한번 긁고 보는 성향이 분명히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1920 시즌에 카타하트 선수가 43경기 2.42에 91.4% 굉장히 준수한 모습으로 필라델피아의 주전골리를 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런 과정이고 일단 카타하트 선수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닝 그리고 집중력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침착하고 안정적인 세이브 요런 거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움직임을 하는 과정에도 신체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움직이지 균형이 막 무너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원래도 이제 좀 침착함에서 이제 강점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더 극대화되는 모습입니다. 왜 좌우 움직임을 보여줄 때 좌우 커버 들어갈 때 막 상체가 막 너무 많이 흔들리고 뭐 이러면 좀 보는 쪽에서 좀 불안하잖아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제 기가 막힌 세이브가 연결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지만 근데 이제 하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강점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는 편입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선수를 원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압도적인 플레이오프 성적. 이거 사실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WHL에서 뛸 때도 49경기에서 2.38에 91.1%였었어요. 플레이오프 통산 커리어가. 요런 부분이었고 NHL에서도 14경기에서 2.23에 92.6%라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찍어내면서 이 F는 오타입니다. 예.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있을 거라고 그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압도적인 플레이오프 성적이 기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뭐 필라델피아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인 성적을 보였었고 그리고 WHL에서도 이 정도의 성적을 보였다라는 거는 또 이제 입맛을 다실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018년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언더 20 캐나다 국가대표팀 골리였습니다. 6경기에서 1.81에 93.0% 셧아웃도 하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요 당시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물론 이제 2해만 대표 선발된 건 아니었었는데 2해는 어쨌든 제일 좋았던 시즌이었고 금메달까지 땄다라는 부분에서 요 해를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언더 20 결승에서 스웨덴을 만나서 3대1로 이겼었는데 그때 상대가 누구였냐라고 하면은 구스타프손이었습니다. 그 미네소타 와일드에 있는 그 골리 맞아요. 27세이브 2실점, 카타하트 선수 36세이브 1실점 하게 되면서 결승전에서 퍼포먼스는 구스타프손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실제로 뭐 대회 베스트 골리라든가 이런 거는 구스타프손이 받았는데
그 정도로 하트가 어쨌든 단기전이라든가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렇게 모든 레벨이라고 하면 그렇지. 그죠? 어쨌든 이제 언더 20 레벨이라든가 성인 레벨, 주니어 레벨, 메이저 주니어 레벨이라든가 국가대표 레벨이라든가 성인 레벨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이러한 이유도 제 생각에는 영입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큰 이유이지 않나라고 바라보는 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베이거스 지금 골문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이딘 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에 살짝 부상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큰 부상 아닌 것 같다라고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일단 두 선수 모두 이제 평균 실점도 3점대에 가깝고 세이브 성공률이 상당히 좋지 않죠. 이런 과정에서 바라보시면은 주전골리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주전골리의 세이브 성공률 기준은 한 91.7% 정도거든요.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한참 못 미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간 물론 이제 변수라고 따져보면은 결국 이제 제가 로스터 프리뷰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수비적으로 사실은 조금 더 불안한 게 사실 그래도 올해는 이제 뭐 블로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던데 그래도 어쨌든 마르티네스라든가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수비에서 좀 몸빵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좀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자원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론 골리 퍼포먼스에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도 근데 힐이랑 슈미트가 썩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이제 카트하트 선수의 이 단기전에서의 강점은 지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도 이제 바라보시면 컵을 노리는 팀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저는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결국 수비진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공격진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는 정말 이제 컵 컨텐더급으로 볼 수 있는 팀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힐이 부상을 당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힐이 막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큰 실점을 해가지고 막 무너졌을 때 서브가 필요할 때 슈미트로는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리그에서 확실히 좀 검증이 됐었던 자원 물론 이제 슈미트도 옛날에 잘했던 적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이거스한테도 리스크가 아예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2시즌 가까이 공백이 있었죠. 한 20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의 한 2시즌 가까이 공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트 선수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꽤 좋았다라는 시즌은 굉장히 예전 시즌이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세이브 퍼센티지라든가 이븐 스트렝 세이브 퍼센티지를 바라보시면은 하트 선수가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당장 이제 직전 3시즌만 바라보셔도 90.5, 90.7, 90.6% 그리고 이븐 스트렝 세이브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도 91.3, 91.7, 90.7이에요. 지금 이제 제 캠 때문에 잘렸는데 요 이제 마지막에 90.7이고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커리어 초창기를 제외를 하면은 썩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시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직전 한 4시즌이라든가 3시즌 기준으로는 약간 그래도 좀 부족했다. 물론 이것도 좀 참작을 하면은 필라델피아가 이때 약한 팀이긴 했었죠. 그죠? 전력 자체가 좋은 팀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와서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지켜볼 부분은 부진했었던 최근 3시즌 동안 뭐 3-4시즌 동안 부진했으니까 그 부진했을 때의 성적이 그대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서 정말 다시 동기부여를 해서 커리어 초창기 때 같은 느낌의 경기력을 좀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진 이력을 감안을 하면은 해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베이거스가 사실은 지금 캡도 조금 빡빡하고 전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다듬어져 있는데 약간의 전력 손실을 감안을 하면서까지 추가 권리를 영입을 할 가능성도 저는 제로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실제로 프로 트라이아웃 계약이 끝나가지고 뭐 계약을 한다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뭐 정말 한 번에 턱 500만 달러씩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최소 수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계약 기간, 연봉 이런 부분은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퍼포먼스가 당장 지금 필요한 베이거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당장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베이거스가 골치 아플 가능성이 생긴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카트하트 선수에 대한 영입이라든가 부분을 살펴봤는데 정말 뭐 비난을 감수하고 영입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진짜 확실한 보답으로 경기력으로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최근 직전 시즌 몇 시즌 정도의 그냥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실 하트 선수도 이번에 베이거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NHL에서 발을 붙이기가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